차가운 바람이 기분 좋은 가을에 찾아온 고품격 정보방송 새수다. 오늘의 수다는 송아랑 그림책 마음 산책 시간입니다. 전소영 작가의 연남천 풀다발 그림책과 함께 마음을 거닐어보는 수다 시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새수다의 20번째 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린 새수다의 DJ 나베맛 예인 송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송아의 그림책 마음 산책 시간인데요. 그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절과도 잘 어울리는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만나게 되나요? 네, 오늘의 책은 전소영 작가의 연남천 풀다발입니다. 아, 연남천과 풀다발. 둘 다 좀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먼저 표지를 함께 볼게요. 이 책은 작가가 연남동 홍제천에 살면서 거기서 본 들풀들을 보고 느낀 것을 그리고 쓴 그림책인데요. 실제로는 홍제천을 산책했지만 사는 곳이 연남동이어서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책 제목의 이름을 연남천이라고 했대요. 근데 꽃다발은 익숙한데 풀다발은 뭘까요? 맞아요. 이건 독자들한테 각자 생각할 공간을 남겨둔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 들었을 때 강아지풀 아니면은 뭐 갈대밭, 보리 한 다발 이런 그 가을가을한 느낌의 풀들을 이렇게 한 다발 해놓은 그런 걸 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거든요. 저는 꽃다발이랑 비슷하게 약간 녹색의 꽃다발?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풀은 꽃에 비해 좀 더 흔한 것이라서 생각해서 잘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작가는 그런 들풀들을 꽃다발처럼 모아서 되게 소중한 그런 풀다발을 통해서 그 작가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표지를 통해서 오늘 그림책의 이야기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근데 저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저는요, 오늘은 조금 이제 외로울 것 같고, 심심할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 좀 힐링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제 공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해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제목 보고 또 표지 보았을 때 우선 풀들을 정말 잘 그리셨다. 그리고 연남천에 어떤 풀들이 있을까 그런 소개를 해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희 같은 장면을 보는데 또 각자의 느낌과 생각이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넘어가면 글은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것은 가을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을에 산책을 하며 풀들을 발견하는 작가의 여정이 이 가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을 한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가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가을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가을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가슴 한켠이 이렇게 아리아리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혹시 두 분도 그런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이런 학생 시절에 친구랑 은행잎에 편지 써가지고 이제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날리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전 그 기억만은 정말 가을의 예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잎이요. 요즘에 은행하면 요즘 사람들이 좀 꺼리는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엔 좀 상상하기 힘든 낭만 같아요. 너무 그 학창 시절에 나베마님이 그런 낭만적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돼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 끝나가면서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올해가 끝나가는 느낌? 가을이 오면 센치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뭔가 가을이 겨울보다 더 올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센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가을에 뭔가 좀 그 알 수 없는 차가움, 외로움, 쓸쓸함 같은 게 느껴져서 좀 우울해져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계절이었는데 요즘은 긴 여름 끝에 진짜 활동하기 좋은 편한 날씨 그리고 나뭇잎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을 햇살이 너무 좋고 가을색이 오히려 따뜻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또 산책 그리고 산행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두 분만이 아는 또는 가을에 추천하고 싶은 산책지 있으세요?
저는 산책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이제 가끔 걷다가 보는 그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게 핸드폰 막 요즘 다 핸드폰 보고 걷잖아요. 핸드폰 보고 걷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하늘, 이 자동차, 이 사람 표정, 이 공기를 내가 보지 못하면은 정말 영원히 못 볼 순간이고 내가 죽어서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핸드폰 놓고 하늘도 보고 지나가는 차, 산책하는 강아지,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스치는 표정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나만의 그리고 나름의 힐링이 되고 이제 도심 속에서의 쉼표가 그것들로도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해화 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산공원에 올라가가지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야경 보는 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힘든데 또 시원한 바람 맞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에 집 앞에 경의선 숲길을 종종 걷는데요. 갈대들이 굉장히 예뻐요. 햇살에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풍경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가을의 경의선 숲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 걷는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걷기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엔도르핀을 분비해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해요. 그 특히나 자연에서의 걷기는 더 강한 심리적 이완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고가 촉진되고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거는 창의적인 발상을 더 잘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날 좋은 가을날 많이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걷기는 우울한 기분까지 완화해준다고 하니 함께 많이 걷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 꽃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을 보면 떨어진 단풍 사이로 노란 꽃이 피었는데 모두가 질 때 피는 꽃이 있다는 것이 모두에게 저마다 계절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라고 해요. 저도 모두에게 저마다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하는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저도 지금 준비하는 일이 안 풀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아직은 저의 계절이 오지 않은 거겠죠? 네, 이제 우리 예인님 그리고 송원님 저에게도 셋 다 우리의 계절이 또 올 거라고 아직 안 온 게 아니라 또 올 맞아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나의 계절이 있겠지.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밝고 예뻤을 나이에 왔었으면은 참 좋았겠다 싶지만 뭐 또 이미 지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저예요.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앞으로 올 나의 계절을 놓치지 않고 내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도 나지만 남이 알아봐 줬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계절이 왔는데도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거 저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인데, 저도 저의 계절은 언제인가, 또 나는 언제 꽃 피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꽃처럼 저희 각자에게도 그날이 오겠죠. 네. 근데 혹시 이 꽃의 이름이 뭐예요? 뭘까요? 네, 이 책의 맨 뒷장을 보시면 친절하게 작가가 이 책에 나온 모든 들풀과 들꽃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제가 뒤쪽을 보니까 이 꽃의 이름은 산국이라고 하네요. 네, 어렴풋이 길가에서 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아기 수국같이 생겼고요. 누군가는 활짝 피었다 낙엽이 되는 시기에 피는 꽃이라 생각하니까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의 말처럼 저마다의 계절이 있다는 말이 참 반갑네요. 그 계절로 가기 위해 우리가 또 열심히 사는 거겠죠? 네. 모두가 각자의 계절이 있듯이 저도 저의 계절을 찾기 위해 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 말에 마음속 깊이 잠시 응원을 받아봅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계속할게요. 1부 끝곡입니다. 오요의 민들레.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우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시간 함께 하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같이 걸어가요 알게 해줄게요 더 함께 해줄게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정보방송 새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용산 FM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세수다의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전소영 작가님의 연남천 풀다발 그림책 속의 풍경과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장면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을 끝에 첫서리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A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앙상한 가지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것들이 첫서리를 맞이해 반짝이는 구슬처럼 빛이 났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 오겠지. 그런 날 부디 반짝이기를. 혹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저한테 설이라는 느낌은 좀 설이는 차갑고 이제 날카롭고 약간 그 커터칼 부러졌을 때 그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좀 다른 시선으로 보신 것 같아서 참 새롭네요. 맞아요. 설이라고 하면 좀 서늘한 느낌인데 이걸 구슬같이 반짝인다라고 표현한 게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정말 서늘해지는 가을의 끝무렵 자고 일어나서 이제 집 앞 잔디 위에 하얗고 얇은 서리가 내려앉은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기에 나의 첫 발자국을 남겨야 돼 이러면서 이제 다 막 뛰어다니고 손으로 다 쓸어가지고 손이 엄청 얼얼해졌던 느낌이 나는데요. 그 서리가 진짜 녹고 나면 구슬처럼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작은 얼음처럼 맺혀 있어요. 그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소소한 맞아요. 추억들을 좀 잊고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책 속의 장면으로 각자의 추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설이라는 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설이가 어떤 의미건 그 설이를 맞이했을 때 반짝일 수 있는 준비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고 보니 세상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꽃이 피고 지는 일에도 작은 열매의 생김새에도 이유가 있다. 당장은 시리고 혹독하지만 지나고 보면 소중한 겨울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말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소중한 겨울 지금은 힘들더라 또 약간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된다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더 즐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글귀 부분에서 조금 더 와닿았던 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런 말이 그런 생각난데 제 개인적인 일화인데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참 왜 이렇게 나는 남들보다 겨울이 많지? 왜 365일 매일매일 겨울이지?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너 그냥 다음 생을 기약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을 할 정도였는데 다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겨울의 이유는 너가 이용하기에 달렸고 너가 이유를 붙이기에 달렸어. 네가 뭐 그냥 회사원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몰랐겠지만 너는 이제 예술을 하겠다는 사람이었고
이고 그러다 보니 그 겨울을 잘 기억했다가 뭐 작품에 담아낸다면 누구보다 솔직하게 나올 거고 분명 사람들은 그걸 안다. 이제 너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너의 겨울은 너의 꿈을 위해서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은 너는 왜 못하니? 너한테 필요한 순간이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일어난 겨울 같은 일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만들어서 내가 활용하면 되겠구나. 네, 내가 즐기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좀 다르게 하면 그것들을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저도 이 부분이 공감되면서도 굉장히 아리고 좀 아픈 느낌이었어요. 인생의 시리고 혹독한 겨울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좀 뭔가 상처? 흉터 같은 흔적이 남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것에 또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 작가의 글이 그 시간이 그래도 의미 없진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제가 좀 계속 눈에 남고 좋아하게 된 장면이에요. 풀은 물을 저장하지 않는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 장면 왜 좋으셨어요? 저는 이 풀이 뭔가 순리를 따르는 모습이 좋았어요. 우리는 보통 굉장히 움켜쥐고 저장하고 더 많이 모아두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게 한때 제 좌우명 같은 거기도 했었거든요. 흐름에 맡기고 사는 삶.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지나간 일에 미련을 갖지 말자. 약간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정말 예인님의 흐름에 맡기는 삶이라는 게 그 좌우명이 들풀을 닮았네요. 근데 저는 두 분하고 조금 아주 살짝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이렇게 흐르는 대로 사는 건 좀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움켜쥐고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쓰는 것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물론 너무 과하면 그것도 병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살짝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렵네요. 네. 그래서 모든 적절한 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을 하나도 저장하지 않으면 결국 들풀은 말라 죽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장면인데요. 흙은 풀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잖아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 사람, 환경, 이것에 귀 기울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더 좋았던 장면입니다. 가끔 주변에 뭐 사람이든 꽃이든 풀이든 참 둘러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대화가 통하는 존재라면은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맞아요. 가끔은 좀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장면을 보고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느덧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언제나 똑같은 계절은 없다. 반복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저도 이 장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두 분 그 느낌 받아보신 적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똑같은 새벽 막 3시부터 5시 그런 새벽인데 새벽 공기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다른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더 약간 척척하고 속이 간질간질하고 뭔가 그런 묘한 감각, 묘한 느낌. 그 매일 돌아오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씨에 똑같은 하루지만 순간순간에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다름을 요즘 전 조금 느껴요. 어쩌다가. 저도 약간 매일이 똑같이 쳇바퀴 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돌아보면 똑같은 하루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하루라도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이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하루하루를 좀 더 소중히 살아야겠다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요. 반복되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 것 같아요. 들풀에게서도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산책하며 마주하는 들풀들을 좀 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풀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산책을 하니까 저 들풀은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 오래 기억될 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림책 한 권에 담긴 이야기를 읽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와닿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그림과 글의 깊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이 책을 처음 도서관에서 접하고 이 책은 소장해야 돼. 그리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읽을수록 울림이 있는 책 전소영 작가의 연남천 풀다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그림책 마음 산책 시간에 또 다른 그림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세수단은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는 예인이랑 가자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꺼져간다